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수도권으로 비상대피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실 운영 논란이 불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오늘 결국 조기 퇴영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플랜 B가 급하게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시행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긴급 비상계획인데요. 한 총리가 그 긴급 비상대책반의 반장을 맡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았고요. 다른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이뤄질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새만금 야영장에 체류 중이던 150개국 3만 7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내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해서 수도권 각 숙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각국 대원들은 숙소에 머물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급히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11일 K-팝 콘서트 장소도 전북에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풍 올라온다는 소식은 이미 다 알려졌던 거 아닙니까? 물론 태풍의 경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태풍에 대해서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일일 브리핑에서도 밝혀왔는데요. 네.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퇴영 조치 그리고 뭐 K-팝 콘서트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역시나 늦장 대응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뭐 K-팝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새만금에서 열린다고 했다가 전주에 또 네. 열린다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냐 뭐, 네, 고척돔이냐 아직 이런 검토안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자체마다 다 지금 통보를 해서 네. 다 지금 뭐 그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또 서울로 또 올라온다고 해서 서울 각 구청이 지금 또 홈스테이를 또 찾느라고 또 맞습니다. 다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고를 올렸죠.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치권은 이번 대회 부실 문제 두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야말로 여야는 내탁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라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죠.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집권 후 1년 넘게 그럼 뭐 했나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회의에서 잼버리가 전 세계 걱정거리이자 생존 게임이 됐다면서 전 정부 탓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선 혹시 통할지 몰라도 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새만금 유치가 확정이 된 건 문재인 정부 때라면서 계속해서 전 정부 책임론 부각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휴가에서 복귀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국익이 걸려있는 국제 행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스럽다면서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삼고 주도했던 일인 만큼 현 정부를 비판하기 전 과거 실정부터 돌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 지난해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 10월 25일이었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했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새만금 잼버리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그때마다 김 장관이 모든 대책을 다 마련했다라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당시에 김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코로나19 대책, 편의시설 등을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역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김현숙 장관은 문제 없다면서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이원택 의원이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는데요. 네. 역시나 김 장관은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감 때 우려가 제기됐던 모든 문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1년 전에 김 장관의 답변과 달리 폭염 환자들이 속출했고 태풍 카눈에 결국 조기 철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김 장관 오전 1일 브리핑에서 초기 준비가 부족했던 건 맞다라면서 1년 전과 좀 다른 입장 내놓았습니다. 좀 2017년에 잼버리대회 유치했다는 거잖아요. 네. 2018년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특별법을 또 만들기도 했었고 네. 그 조직위원장을 지금 여가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주무부처입니다. 근데 지금 여가부 장관의 말이 달라지면 어떡해요? 1년 불과 8개월 전이었는데요.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없고 오늘 준비 부족했던 건 맞다. 그러나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사실 여가부 폐지 문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좀 시끄러운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가부 폐지한다는 소리가 또 정치권에서 나옵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당시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 발표해서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뜨거운 반응 얻은 바 있었죠. 집권 초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해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여권에서도 사실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던 차였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 다시 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현숙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잼버리 문제는 여가부 폐지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여당이 지금 잼버리 사태를 여가부 폐지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네, 5명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올 4월이라면서요.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간 게. 네. 그럼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부처도 다음 국회에서 곧 현안 질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순차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부르고 문체부 장관도 필요하면 부르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배우설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잼버리 대회 참가 중이던 전북연맹 스카우트 대원 일부가 집단 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난 2일 새벽에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태국 남성 지도자가 발각이 됐다면서 영내의 성범죄를 폭로한 건데요. 전북연맹 측은 곧장 조직위에 신고를 했지만 계속 미지근한 조처만 했고 가장 기본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집단 퇴소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배우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신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전북연맹 퇴소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의 뒤통수를 치는 최악의 국민 배신이라면서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다라고 맹비난했고요. 또 누구의 사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면서 혹 야권이 총선을 겨냥해 개입한 거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바로 이런 게 2차 가해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다시 신 의원이 반박을 하면서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을 통해서 조직위가 언론 보도를 통제했다. 언론 취재를 통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잼버리 조직위가 취재 통제를 했다는 얘기가 국내 언론 물론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잼버리 비판 보도가 계속 잇따르자 지난 3일 조직위가 참가자의 안전을 이유로 기존 취재 장소로 제공되던 델타 구역을 통제한 겁니다. 이 취재진이 거듭 항의를 했지만 정해진 시각에 스카우트 운영 요원과 동행을 해야만 취재를 허용했다. 지금도 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외신들은 이번에 이제 잼버리 대회 이른바 부실 논란이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외신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준비 부족을 정말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보도 받고 있고 또 참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얘기를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에 이런 준비 부족이 전파가 되는 만큼 네. 오는 11월 개최국이 결정되는 이 엑스포에 대한 우려도 국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시도 당연히 난처할 텐데요. 당초 부산시는 부산 스카우트 대원들을 앞세워서 이 잼버리 영내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좀 나서려 했는데 여러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상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행안이죠. 행안위 지금은 이제 국회 휴직이니까 네. 국회 문 열면 행안위 열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네, 비회기 끝나자마자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 이상민 장관이 업무 복귀 후에 처음으로 현안 질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물론 지난 지하차도 침수 관련 대응 문제도 다루겠지만 아무래도 잼버리 사태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특히 잼버리에 편성됐던 1,000억 원대 예산의 사용처를 질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오늘 잼버리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지난 8년간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99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뭐 이게 이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동안에 뭐 잼버리 대회 우리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소연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외국에 가서 둘러보고 왔으면 효과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없는 나라들까지 이제 출장을 갔다는 게 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최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 1,000억 어디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곧 방류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일본이 보도를 한 건데요. 8월 하순에서 9월 전반 사이에 해양에 방류할 거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해서 회의를 열고 이 최종 방류 시점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한미일 회의 때 한미 양국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방류 시점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는 건데 일본이 이렇게 방류 시기를 정한 데에는 윤석열 정부를 배려하기 위함이다라는 분석도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정상회의 내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국내가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에도 마이너스가 될 거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여러 차례 그런 얘기했지만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자기들 걱정 안 하고 왜 윤석열 정부가 걱정을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정치적인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 언론이 이런 보도를 만드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만한 얘기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오염수 방류 시기는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1일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의 방류 시기가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왔거든요. 그러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당 국가, 즉 일본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주변국의 우려사항을 일본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서 뭐죠 해병대 수사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수근 상병이 복무했던 해병 1사단, 임모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을 하면서 사건이 좀 일단락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미 지난달 30일 수사단은 이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차례로 수사 결과를 보고해서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또 유족들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된 건데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미 제출했던 자체 수사 기록을 돌연 회수해 간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혐의를 삭제하고 단순한 사실관계만 기재해서 새로 경찰에 보내려 한 건데요. 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국방부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뒤 수사단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수사관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근데 국방부에서 그거 삭제해라 이렇게 했는데 수사관이 삭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항명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 회수 등과 관련한 질문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확인해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 지난주에 국방부의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지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국방부 장관과 명확하지 않은 군의 해명, 또 윗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네요. 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상처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임론,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 대한노인의 방문 여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가 조만간 대의원제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쇄신안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쇄신안 발표하면 아마 당 내분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는 하는 거죠. 네, 내일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렇게 논란이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혁신위가 하필 발표할 혁신안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제 비율 축소잖아요. 예. 이거는 그동안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친명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비명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의원제가 폐지되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가 1대1이 되고 아니면 그보다 좁혀져서 기존보다 좁혀져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에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비명계가 펼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는 이 혁신위가 이미 혁신안을 아무리 내놓아도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수용하지 않을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내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여기에 연루된 의원들 얘기하자면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의 실명이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네, 지난 4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법원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직후 조선일보가 10명, 또 문화일보가 추가로 5명을 실명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실명 보도한 10명이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문화일보는 보도한 5명이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19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두 언론이 한쪽은 10명, 한쪽은 5명. 4명은 어디로 갔어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런 흐름이라면은 어떤 언론이든 조만간 이름 밝히는 거 아니냐, 이미 다 공개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실명이 공개된 그 의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나요? 네, 실명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요. 문화일보에 보도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결단코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고 더욱이 자신은 당시 정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부인을 했고요. 또 다른 의원 김승남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맹비난했고요. 김여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명단 공개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겠다라면서 엄정하게 수사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름이 거론됐지만 아무도 돈봉투 받았다고 인정하는 의원은 없다. 없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 높이고 있네요. 네, 민주당의 도덕성 거론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양심이 도대체 얼마짜리냐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충격적이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정당 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네. 이 사태를 초래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름 거론됐다고 해서 이게 언론이 실명 보도를 하는 거 상당히 어찌 보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위험한 보도 아닙니까? 네,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좀 얽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이런 문제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법적 대응도 하면 분명히 유죄인데 계속해서 검찰이 이렇게 흘리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민주당. 글쎄요, 뭐 민주당이 불쾌한 걸 할지라도 법적으로. 언론 윤리 차원에서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알면 보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찬반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난 4월에 귀국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스스로 검찰에 가서 조사받겠다 그러는데도 문도 안 열어줬는데 네. 송영길 대표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 얘기에 따르면요. 송영길 대표 소환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순서를 정했는데요. 네. 윤관석 의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일단 벌여서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보다 정밀하게 특정을 해서 줄 소환할 계획이고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설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은 윤관석 의혹을 더 추궁한 후에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소환 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의원들도 줄줄이 지금 소환 조사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당분간 굉장히 좀 국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자, 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강한 세력으로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태풍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예상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